26번 문제입니다. 3명이서 4시간 동안 전체의 9분의 4만큼 일을 하고요. 나머지 만큼의 일, 나머지 얼마만큼입니까? 그래, 9분의 5만큼이 남은 거지. 이것을 1시간 15분 안에 끝내려면 사람 수가 몇 명이 필요한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한 명이 1시간 동안 얼마만큼 일하는지부터 구해주자. 자, 봐봐. 3명이 4시간 동안 일하는데 전체의 9분의 4만큼 일하면 3명이 1시간 동안에는 얼마만큼 일하겠습니까? 그래, 9분의 4를 4로 나눈 만큼 일하겠네. 그게 얼마야? 9분의 4를 4로 나누면 9분의 1이지. 3명이 1시간 동안엔 전체의 9분의 1만큼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명이 1시간 동안 전체의 9분의 1만큼 일하면 1명이 1시간 동안엔 얼마만큼 일하겠니? 그래, 이만큼이 3명이서 일했으니까 9분의 1을 3으로 나눈 27분의 1만큼을 일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봐봐. 이번에는 3명이 4시간 동안 전체의 9분의 4만큼 일한다면 1명이서 4시간 동안엔 전체의 몇 분의 며칠 일할까? 자, 1명이서니까 9분의 4를 얘 3명이서 했다면서 3으로 나눠주면 한 사람이 4시간 동안 얼마만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지. 계산을 해주면 27분의 4만큼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4시간 동안 27분의 4만큼 일하면 한 명이 1시간 동안엔 27분의 4를 몇으로 나눈? 4로 나눈 27분의 1만큼 일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구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한 명이 1시간 동안 일한 양을 알았다면 이 사람들이 1시간 15분 동안에는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지를 구해줍시다. 왜 1시간이 아니라 갑자기 1시간 15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구해야 하냐면 문제에서 나머지 일을 1시간 15분 만에 끝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1시간 15분이 기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예를 좀 들어볼게. 만약에 한 사람이 1시간 15분 동안 10개를 만들 수가 있어. 그렇다면 1시간 15분 동안 150개를 만들려면 몇 명이 일해야 되겠습니까? 150을 10으로 나눈 15명이겠지, 그치?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봐. 한 사람이 이번엔 1시간 15분이 아니라 1시간 동안 10개를 만들어. 그러면 1시간 15분 동안 150개 만들려면 사람 몇 명 필요해? 15명 필요합니까? 아니지. 15명으로는 1시간 15분 동안 150개가 아니라 몇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150개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기준 시간이 여긴 1시간이고 여긴 1시간 15분이고 달라버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면 틀리게 되는 거야. 따라서 기준 시간을 똑같이 맞춰줘야 하는데 일단 문제에서 1시간 15분이라 했으니 우리도 1시간 15분 동안 한 사람이 얼마만큼 일하는지를 구해주자. 자, 봐봐. 한 사람이 1시간 15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1시간 동안 전체 27분의 1만큼 일한다면서. 근데 1시간 15분을 얘를 시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1과 4분의 1시간. 왜냐하면 15분은 얘 몇 시간이랑 똑같아? 15를 60으로 나눠주면 60분의 15 약분하면 4분의 1이잖아. 따라서 1시간 15분은 1과 4분의 1시간인 거야. 1시간 동안에 이만큼 일하면 1과 4분의 1시간 동안에는 그것의 1과 4분의 1배만큼 더 일할 수 있겠네. 그치? 따라서 1과 4분의 1시간 동안에는 1시간 동안 일한 양에 얘가 1시간 동안 일한 양이잖아. 이것의 1과 4분의 1배를 더 많이 일할 수 있습니다. 두 개 곱해주면 되겠네. 여기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가분수로 바꿔주고요. 약분되는 게 없으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108분의 5가 나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1시간 15분 동안엔 전체 108분의 5만큼 일할 수 있고요. 남은 양인 9분의 5를 한 사람이 108분의 5만큼 일한다고 했으니까 몇 사람이 필요한지 구하려면 전체 해야 되는 양 9분의 5를 108분의 5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잖아.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뒤에 있는 분수, 분자분모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 약분해서 계산을 하면 5로 나누면 1, 5로 나누면 1, 9로 나누면 1, 9로 나누면 12에서 12명이 됩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은 보통 1시간에 얼마만큼, 1시간에 얼마만큼 이런 식으로 1시간 단위로 보통 생각을 했었잖아. 따라서 문제의 기준 시간을 1시간 15분이 아니라 1시간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기준 시간이 이래서 불편해. 그래서 나는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싶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자, 1시간 동안 일하는 걸 양으로 바꿔보자. 자, 남은 일을 이게 9분의 5만큼이 남았잖아. 1시간 15분에 끝내려면 1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일해야 되는지 구해보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 예를 들었었는데 여러분이 학원 가기 전까지 지금 2시간 남았거든? 근데 숙제가 있어. 50문제 풀어야 돼. 그렇다면 1시간 동안 얼마만큼 풀어야 되니? 그래. 50을 2로 나눈 25문제만큼 풀어야겠지? 마찬가지입니다. 9분의 5만큼 일해야 되거든? 근데 나한테 있는 시간이 1시간 15분이야. 얘 시간으로 고치면 1과 4분의 1 시간이지. 이걸 끝내려면 1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양을 나한테 있는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아까 여기 위에 예를 들어보면 50문제가 나왔는데 난 2시간 남았어. 그러면 1시간 동안에 25문제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나에게 남은 일 9분의 5 그리고 나에게 있는 시간 1과 4분의 1 나눠주면 되겠네. 나눠서 계산하면 9분의 4가 됩니다. 따라서 9분의 5만큼을 1시간 15분에 끝내려면 1시간 동안엔 얼마만큼 일해야 돼? 9분의 4만큼을 일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기준 시간을 전부 다 1시간으로 맞췄습니다. 아까 1시간 동안 한 사람이 전체의 27분의 1만큼 일할 수도 있다 했는데 1시간 동안 전체의 9분의 4만큼을 하려면 9분의 4를 27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지. 나눠서 계산하면 12, 12명. 아까와 똑같은 답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 시간을 문제에서는 1시간 15분으로 줬지만 우리가 편하게 1시간으로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풀어주면은 조금은 더 쉬울 것 같아. 물론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선생님 생각에는 1번부터 30번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준 시간이 1시간 15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렵고 1시간 15분짜리 기준 시간을 1시간으로 바꾸는 것도 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 시험에 나오면 맞힐 수 있을 정도로 복습 여러 번 해두고요. 익숙해지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27번 문제입니다. 이 비슷한 문제를 좀 많이 했어, 그치? 한번 보자. 버스 타고 전체 9분의 2만큼, 지하철 타고는 전체 3분의 1만큼, 그리고 남은 사람, 그리고 나서 남은 사람, 버스도 안 타고, 그리고 지하철도 안 탄 사람들 있잖아. 이게 남은 사람이겠지. 남은 사람의 10분의 9는 걸어갔어.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사람, 버스도 안 타고, 지하철도 안 타고, 걸어가지도 않은 사람이 196명이래. 그렇다면 전체는 몇 명일까?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의 도움을 받아서 풀어보는 거 하나 그리고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식으로 푸는 게 최종 목표이긴 한데 아무튼 그림도 알려줄게. 그림을 더 쉬워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 자, 먼저 그림 보겠습니다. 전체 큰 네모 이 까만색으로 그린 이 커다란 네모가 전체 사람이라고 합시다. 일단 9분의 2만큼은 버스를 타고 갔대. 그럼 딱 보면 몇 칸으로 나누고 싶어져야 돼. 그래, 9칸으로 나누고 싶어져야 돼. 선생님이 9칸으로 지금 나눠놨거든. 그 중에서 버스는 2칸 파란색으로 칠해보았습니다. 이만큼이 버스. 그리고 지하철은 9개의 3분의 1은 몇 개야? 3개잖아, 3개. 그래서 3칸은 빨간색으로 칠해봤습니다. 얘는 지하철을 타고 간 사람들이겠지. 그럼 남아있는 건 몇 분의 몇이 남아있습니까? 전체 지금 4칸 남았지. 9분의 4가 남아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남아있는 사람의 여기 이 부분 이 남아있는 사람의 10분의 9를 한번 표현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남아있는 이 부분을 몇 개로 나눠주면 돼? 10개로 나눠주면 되겠지. 10개로 나눈 다음에 9개 색칠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래 그림에 10개로 나눠봤습니다. 보라색깔 가로선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지? 보라색 가로선. 보라색 가로선으로 10칸 나눠봤고요. 이 중에서 10분의 9니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부분을 색칠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칸. 여기 몇 칸 남아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칸이 남아있지. 자, 전체는 이미 몇 칸으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세로로 9개로 처음에 나눴고 그 다음에 가로로 10개로 나눴으니까 전체는 9칸입니다. 그 중에서 4칸이지. 그럼 90분의 얼마? 4가 남아있네. 자, 전체 90분의 4가 몇 명이라는 거야? 196명이래. 그러면 전체 사람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전체는 196을 90분의 4로 나눠주면 되고 196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분자분모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지. 약분하기가 좀 어마어마한 숫자가 커서 4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얼마야? 49가 되네. 자, 이렇게 49와 90을 곱해주면 되겠는데 49와 90을 곱해주면은 4410명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지. 자, 이게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 타고 이만큼, 그리고 지하철 타고 이만큼, 그리고 남은 사람의 10분의 9는 걸어서 갔대. 여기 있는 남은 사람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버스도 안 타고 지하철도 안 탄 사람이잖아. 그러면 전체에서 버스 탄 사람, 지하철 탄 사람을 빼주면 되겠네. 자, 전체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탄 사람을 빼주자. 일단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네. 자, 9분의 2고 3분의 1이니까 이 두 개 더해. 그럼 9분의 2, 9로 통분하면 되잖아. 9분의 3 하면 얼마? 9분의 5. 아, 버스랑 지하철 탄 사람은 9분의 5구나. 그럼 남은 사람은 9분의 5만큼이 버스 지하철이니까 남은 사람은 9분의 몇? 9분의 4가 남아있겠네. 자, 여기 남은 사람은 전체 9분의 4라는 거 알 수가 있지. 그리고 그 남은 사람 9분의 4 중에 10분의 9는 걸어갔고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10분의 9가 걸어갔으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10분의 1이 남아있을 거야. 자, 남아있는 사람은 전체 9분의 4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 거야. 이게 몇 명? 196명이야. 그럼 이거 남은 사람의 10분의 1을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전체가 들어간 수식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남은 사람이잖아. 전체 곱하기 아까 전체의 9분의 4였잖아. 이것의 10분의 1이 아직까지도 집에 안 가고 남아있는 사람이야. 자, 계산 한번 해보면 전체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10분의 1. 자, 2로 나누면 5, 2로 나누면 2. 계산하면 얘는 전체 곱하기 얼마입니까? 45분의 2입니다. 이게 몇 명? 196명이다. 자, 전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기까지 다 해놓은 거야, 이거. 전체는 어떻게 구하면 돼? 196을 45분의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보면 아까랑 똑같이 4410명이 나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빈 물병에 전체의 7분의 4만큼 물을 넣은 후에 무게를 재봤더니 580g입니다. 그리고 넣은 물에 5분의 4만큼을 마셨어. 그리고 나서 무게를 재봤더니 420g이 됐대. 그렇다면 빈 물병의 무게는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580과 420g의 의미를 이해를 해봅시다. 580g에는 빈 물병의 무게와 처음 들어있던 물의 무게를 합쳐야지 580g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420g은 빈 물병에다가 처음에 들어있던 물을 마시고 남아있는 물의 무게를 더하면 420이 될 겁니다. 자, 580에서 그럼 420을 빼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빈 물병의 무게는 없어질 거고, 그치? 그리고 처음 들어있던 물의 무게에서 남아있는 물의 무게를 빼준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처음 들어있던 무게에서 남아있는 물의 무게를 빼면 그게 뭡니까? 그게 마신 물의 무게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마신 물의 무게. 자, 만약에 이게 이해 안 되면 그림으로 봅시다. 맨 처음에 물이 이만큼 있었어. 580g짜리. 근데 여기에서 요만큼을 마셔버린 거야. 마시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질 거야, 아니야? 없어지겠지. 그리고 나서 무게를 재보니까 이렇게 잰 게 420g이래. 그럼 마셔서, 자,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어떤 부분이 나와? 이거. 마셔서 사라진 얘 때문에 지금 무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580에서 420을 빼주면 마셔서 사라진 부분, 즉 내가 물을 마신 양이 나옵니다. 그게 얼마? 160g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이제 처음 들어있던 무게를 한번 구해줍시다. 아까 마신 물의 무게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넣어준 물의 무게의 5분의 4만큼을 마셨대. 그러면 마신 물은 넣어준 물의 5분의 4. 이거 수식으로 표현하면 넣어준 물 곱하기 5분의 4겠지. 마신 물의 무게 아까 얼마였습니까? 160g이었잖아. 580에서 420을 빼면 160이 나왔고 이게 마신 물의 양이었잖아. 그치? 그럼 160g은 넣어준 물의 5분의 4다. 그럼 넣어준 물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160을 5분의 4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200g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빈 물병 무게 구할 수 있겠네. 이게 200g이라는 소리잖아. 이게 200g. 그러면 물병의 무게는 몇 g입니까? 그래, 얘는 380g이 되겠네. 왜냐면 580에서 200을 빼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게 예리한 학생들은 선생님 문제에서 빈 물병에 전체 7분의 4만큼 물을 넣었다고 하는데 선생님 문제 풀이하실 때 이걸 활용하지 않지 않으셨나요?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종종 문제에 있는 모든 조건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조건을 활용하지 않았나요? 사실상 이 조건은 나는 굳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없어도 되는 조건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걸 굳이 활용해서 풀어본다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봐봐. 넣은 물에 5분의 4만큼을 마셨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마신 물은 전체 몇 분의 몇인지 구해보자. 봐봐. 넣은 물이 얼마만큼 넣었냐면 전체 7분의 4만큼 넣었대. 근데 넣은 물에 5분의 4만큼을 마셨대. 그러면 넣은 물의 5분의 4는 이게 마신 물이잖아. 그치? 얘는 넣은 물이 아까 얼마였어? 전체의 7분의 4였잖아. 이것의 5분의 4인 거야. 그럼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전체 곱하기 7분의 4 곱하기 5분의 4가 되겠지. 계산하면 전체 곱하기 몇 분의 몇입니까? 35분의 16이 됩니다. 이게 얼마야? 이게 마신 물이잖아. 마신 물 아까 얼마였어? 그래, 160g이었어. 그러면 전체 용량을 알 수가 있겠네. 전체 용량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160을 얼마로 나누면 돼? 35분의 16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하면 350g이 됩니다. 이 350g의 의미가 뭡니까? 전체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양이야. 근데 처음에는 그것에 몇 분의 몇만큼이 들어있어? 그래, 처음에 여기 봐봐. 처음에는 그 양에 7분의 4만큼을 넣었어. 그러니까 처음 들어있는 양을 이제 구할 수 있겠네. 아까 전체가 350g이었잖아. 근데 처음에는 그것에 7분의 4만큼 들어있었대. 7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면 처음에는 200g이 있었네. 근데 처음 들어있었을 때 물병과 물의 무게를 합하면 580이었으니까 거기에서 200을 빼주면 380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있는 조건인 7분의 4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7분의 4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너무 과한 조건인 것 같아. 굳이 필요가 없는데 넣어놓은 조건 같거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진짜 이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 왜 이거 활용 안 하시나요? 이상한데요? 이런 생각이 든 학생들은 앞으로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내가 활용하지 않은 조건,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내가 쓰지 않았다면 내가 문제를 잘못 풀었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 내가 놓친 부분일 수가 있어. 그러니 그런 점에서도 평소에 꼼꼼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면 아무래도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수학 실력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9번 문제입니다. 홍기와 서구가 나오네. 홍기는 6과 4분의 3km 가는데 3분의 2시간이 걸리고요. 서구는 4와 5분의 2km를 가는데 5분의 3시간이 걸립니다.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1시간 동안 이동한다면 누가 더 많이 가는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둘이 1시간 동안 그래서 얼마 가니? 이거 구해주면 되잖아. 1시간 동안 얼마 가는지.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겠지. 먼저 홍기가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해봅시다. 6과 4분의 3km 가는데 3분의 2시간이 걸리면 1시간 동안에는 얼마를 갈 수 있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에서 뭐 나눠야 되는지 좀 헷갈린다면 간단한 자연수 한번 넣어보자. 6과 4분의 3 대신에 10, 3분의 2 대신에 2를 넣어보자. 10km 가는데 2시간 걸리면 1시간 동안에는 그렇지 5km 가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10 나누기 2.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하면 되지. 따라서 앞에 거 6과 4분의 3 나누기 뒤에 거 3분의 2 해서 계산을 해주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고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분자분모 바꿔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때? 약분이 안 됩니다. 약분이 안 돼.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해주면 8분의 81이 되고 대분수로 고쳐주면 10과 8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실수하기 좋은 게 진짜 실수하기 좋은 나눗셈이거든. 얘를 이렇게 풉니다. 딱 보니까 27, 3 약분되고 4, 2 약분되네. 그래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분자 분모 안 바꿉니다. 3으로 나눠 이렇게. 그리고 2로 나눠. 그래서 2분의 9 이렇게 풀기 정말 딱 좋거든. 그래서 진짜 우리 약분하면 뭔가 약분을 해버리고 싶잖아. 우리가 진짜 약분병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아무튼 주의를 해야 된다. 항상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분자분모 바꾸는 거 잊지 말아라. 자, 아무튼 이제 서구 봅시다. 서구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하면 되지. 자, 4와 5분의 2 앞에 거 그리고 뒤에 5분의 3 나누기 곱하기로 고치고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돼서 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이 구해주면 되겠네.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하니까 출발점 똑같아. 여기서 출발했어. 약간 좀 불편하네요. 출발점이 살짝 안 맞네. 대충 맞춰봅시다. 잘 안 되네. 자, 이렇게 대충 맞췄다고 치고요. 홍기는 10과 8분의 1 그리고 서구는 7과 3분의 1 빼주면 되지. 빼줍시다. 자, 10과 8분의 1 빼기 7과 3분의 1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하면 되겠지. 8과 3 최소 공배수 24로 통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빼주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뺄 수 있는데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뺄 수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빌려준다. 그래서 여기 10에서 1만큼을 빌려줘. 그럼 9분의가 아니라 9와 24분의 3에다가 24분의 24를 빌려줘. 그럼 이렇게 되겠지. 빼기 7과 24분의 8. 자세한 받아올림이 아니라 받아내림 방법은 11번 문제에 있으니까 그거는 11번 문제 참고하세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2와 24분의 19km가 됩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인형 하나를 만드는데 4분의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2와 4분의 1시간씩 일을 하고요. 30일 동안 만든다면 인형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1시간에 인형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하고 거기에다가 일하는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봐봐. 한 개 만드는데 이만큼 걸려. 그럼 1시간 동안엔 몇 개 만드니 구하면 되잖아. 애매하면 10과 2를 넣어봅시다. 1시간에 1시간이 아니라 인형 10개 2시간 걸려. 그럼 1시간 동안엔 몇 개 만듭니까? 5개 만들 수 있지. 어떻게? 10 나누기 2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자, 앞에 거 1 나누기 뒤에 거 4분의 3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면 3분의 4개만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1시간 동안 3분의 4개를 만들 수 있으면 2와 4분의 1시간에는 그것에 2와 4분의 1배만큼 많이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1시간에 만든 3분의 4개에다가 2와 4분의 1시간을 곱해주면 2와 4분의 1시간 동안 만든 양이 나옵니다.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3개가 되네. 하루 동안 3개 만들 수 있네. 그러면 30일 동안엔 거기에다가 30을 곱한 90개를 만들 수가 있겠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아니면 하루에 만드는 인형의 개수를 바로 구해도 됩니다. 인형 한 개 만드는데 4분의 3시간이 걸려. 그럼 2와 4분의 1시간 동안엔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해봅시다. 이것도 애매하면 10과 2를 한번 넣어볼게. 인형 한 개 만드는데 10시간 걸려. 그럼 2시간 동안에 인형 5개 만들 수 있니? 안 되지. 그러면 2랑 10을 바꿔서 넣어봅시다. 인형 한 개 2시간 걸려. 그러면 10시간 동안에는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5개 만들 수 있지. 어떻게? 10 나누기 2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하면 되겠네. 자, 뒤에 거 여기 2와 4분의 1 나누기 앞에 거 4분의 3 해서 계산을 해주면 3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개 만들 수 있네. 그러면 30일 동안에는 여기에다가 30을 곱한 90개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례식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속도로 일을 했다고 하니까 시간이 2배가 되면 만들어지는 은행이 아니라 인형도 2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한 상황이 될 테고 비율이 똑같고 이러면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비례식 한번 세워볼게. 2와 4분의 1시간 동안 몇 개 만드는지를 구해야 되니까 그 개수를 네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개 만들 때 4분의 3시간 걸리는데 네모개 만들 때는 2와 4분의 1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주고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용해서 비례식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항의 곱은 4분의 3 곱하기 네모, 외항의 곱은 1 곱하기 2와 4분의 1. 자,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돼? 2와 4분의 1을 4분의 3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3개가 되고 하루에 3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30일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돼? 3에다가 30을 곱하면 되겠지. 따라서 90개가 됩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 복습 열심히 해보고요. 추석 명절 동안 길다고 놀지만 말고 공부도 하고 친척집도 좀 갈 수 있고 뭐 가족들이랑 여행도 갈 수 있는데 며칠 정도는 공부할 시간 솔직히 있잖아, 그치? 그러니 공부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 시험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겠습니다.